안녕하세요. 코드잇 조이스의 조이스입니다. 제가 정말 찍고 싶었던 코드잇 튜토리얼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총 3강에 걸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코틀린 기본 문법, 두 번째로는 코틀린 고급 문법, 세 번째로는 간단한 앱 만들기를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으신 분은 첫 번째로는 자바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싶은데 자바로 할지 코틀린으로 할지 약간 고민이 됐는데 자바 언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강의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은, 한 번도 프로그래밍을 접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자바나 아니면 C나 기본적인 문법들을,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 방식들을 배우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에디터를 사용을 하실 건지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어떤 거를 사용하든지 상관없는데, 이제 저희가 코틀린 기본 문법을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앱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아야 되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있으신 분은 그 MT 프로젝트 하나 만드셔서 하시면 되시고, 없으신 분은, 그리고 나는 앱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정말로 코틀린만 배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보면 코틀린도 온라인 컴파일러가 있어요. 여기서 돌려도 문제없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한번 설치해 볼게요. 그리고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맥이면 맥이라고 써있고 윈도우면 여기 아마 윈도우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하시면 이제 이런 버튼이 생기겠죠. 눌러보시면 이게 열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있는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 눌러주세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하나의 앱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베이직 액티비티를 만들 수도 있고, 처음에 어떤 걸 만들 거냐,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죠. 지도맵 액티비티를 만들 수도 있고, 지도맵 똑같은 말이네요. 어쨌든 자, 저희는 이번에 코틀린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MT 액티비티를 하나 형성해 주겠습니다. 이름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저는 조이스니까 조이스 프랙티스, 코틀린 프랙티스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네임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뭐 원하시는데 하면 되고, 랭귀지는 자바가 아니라 꼭 코틀린으로 해주세요. 네, API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두어주시고요. 바로 finish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물 한잔 하고 오세요. 자, 이게 바로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리소스 파일들을 넣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는 3강에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레이아웃을 꾸미고 액티비티랑 연결하는지 등등을. 일단은 코틀린을 먼저 배워봅시다. 이제 코틀린 기본 문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샘플 1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패키지 명이 처음에 뜨게 되고, 이제 코틀린 파일을 한번 써볼 건데요. 코틀린은 엔트리 함수, 즉 처음 시작하는 포인트가 바로 from main 이런 함수입니다. 보시면 여기 옆에 이렇게 플레이 표시가 생겼죠? 이게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표시의 버튼이라서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함수를 쓰는지,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볼게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리턴형을 써줬죠. 뭐 아무것도 없으면 void, 아니면 int를 하면 int, 뭐 이런 식으로 써줬다면, 코틀린 같은 경우는 뭘 리턴하든 상관없이 앞에는 항상 function의 줄임말인 fun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펑션 이름, 뭐 당연히 hello world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파라미터는 없죠. 파라미터는 없고, 이제 리턴형도 없죠. 사실은 리턴형이 없을 때 유닛이라고 써줘야 돼요. 이 유닛이 뭐냐면 그 void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리턴 형식이 없을 때는 이제 리턴형으로 유닛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print ln 하고 hello world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함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짝짝짝. 여러분 짝짝짝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한번 헬로 월드를 쳐보고 런을 해볼게요. 약간 처음엔 살짝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그레이드 빌드도 다 하거든요. 얘가 살짝 시간이 걸리는데 잠깐만 참을성 가지시고 나중에 하면 이 정도로 오래 안 걸려요. 네, 어쨌든 헬로 월드 이렇게 딱 떴죠. 자, 헬로 코틀린 월드. 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회색으로 돼 있어요. 이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이제 보면은 리던던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안 써도 되는데 네가 굳이 너무 많이 썼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돼요. 사실은 리턴 타입이 없으면 이렇게 생략을 해줘도 무관하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리턴 타입이 만약에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써줘야 될까요? 그리고 파라미터까지 써주려면 어떤 두 수를 더하는 펑션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add 하고 파라미터를 두 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콜론하고 변수 타입 하나 더 변수 타입 하고 리턴은 어떤 타입일까요? 인티저겠죠? 하고 이렇게 대괄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일단 자바나 뭐 C랑은 다른 점이 이 변수가 뒤에 온다는 점.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먼저 써주고 변수 타입은 나중에 써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바 다른 점 int에서 그 첫 번째를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인티저. 스트링 할 때 s 대문자 듯이 인티저도 대문자로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면은 그럼 어떻게 리턴하면 될까요? 리턴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도 인티저를 생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생략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경우는 생략을 하셔도 되지만 무언가를 리턴을 한다면 이제 리턴 타입을 앞에 이제 뒤에 지정을 해줘야 된다. 항상 콜론하고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 메인에서 print ln 하고 add 4하고 한 5를 더해볼게요. 이제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렇게 하면 9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틀린 함수와 관련해서 조금 기억해 둬야 할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코틀린은 변수명을 타입보다 먼저 써줍니다. 변수명을 타입보다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이제 파라미터 이제 쓰고 난 다음에 그 펑션 바디 직전에 타입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bel과 bar 이게 뭐가 다른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bel은 value입니다. 값이에요. 값. 값이라는 거는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 value 같은 경우는 vel 앞에다 써주고 a integer 10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value이기 때문에. 반대로 bar 같은 경우는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값입니다. bar은 variable의 약자니까 변수, 변할 수 있는 수. 그 대신 value는 상수,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점을 이제 한번 보자면 제가 이제 a에다가 10을 넣었잖아요. 근데 뭐 a에다가 다시 100을 할당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에러가 뜹니다. 뭐라고 하면은 val cannot be reassigned. 다시 제적이 될 수 없다. 다시 이제 할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value니까 값이니까 마치 파이에다가 3.15에서 뭐 4.2를 다시 넣으려고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서 이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b에다가 100을 넣으려고 하면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회색으로 뜬 이유는 사용되지 않아서입니다. 만약에 제가 뭐 print ln 하고 뭐 b를 이렇게 했다면 이제 없어지죠. 네, 사용하지 않으면 회색으로 떠요.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코틀린은 타입을 추론을 해줍니다.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에 int라고 적지 않아도, int로 이렇게 적지 않아도 int인 줄 알아요. int인 줄 알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써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게 val인지 아니면 bar인지는 구분을 해줘서 써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variable var 역시 당연히 var 역시 네, 써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100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당연히 뭐 제 이름 조이스 하면은 이제 스트링을 타입을 자동으로 추론을 해준 거겠죠. 여기서. 그래서 제 부분 이거는 생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가 there과 bar의 다른 점입니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외워보세요. 발이잖아요. 이게 발. 발은 뗄 수가 없죠. 우리 몸에 발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바지예요, 사실. 바지는 근데 갈아입을 수 있죠. 이렇게 헷갈리시면 외우시는데, 네, 안 헷갈리시면은 뭐, 네, 그렇다고요. 아주 진짜 경선식의 뒤를 잇는 조이스식. 오케이. 네, 이게 바로 벨과 바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자동 추론이기 때문에 이런 거 타입을 생략해 주셔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제 바로 할당하지 않으실 때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bar B는 9 바로 할당을 해줬지만 만약에 bar E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ar E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뭔지 스트링이면 스트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지 변수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가 bel과 bar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틀린은 스트링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앱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정말 조그맣지만 너무너무 편리한 바로 그리고 네. string template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variable을 value로 만들게요. answer는 choice라고 할게요. answer가 아니라 제 name이죠. choice라고 이렇게 계속 주입시켜서 저를 까먹지 않게.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요. My name is Joyce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Joyce 대신에 이 변수를 여기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달러 표시를 사용을 해서 저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은 이렇게 이 색깔이 바뀌면서 이거를 출력을 하면 이 name이라는 이 자리에 조이스라는 말이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바로 이 달러 표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이렇게 달러 표시만 사용을 할 때 만약에 name 뒤에 my name is Joyce 하고 I'm 23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지금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띄어쓰기를 쓰지 않아 주시면 이 여기까지 다 변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근데 띄어쓰기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대괄호를 써줘서 여기까지가 변수다라는 거를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사실 저는 뭐 띄어쓰기를 꼭 쓰더라도 항상 대괄호를 써주고 해요. 그냥 제 습관이에요. 그냥 대괄호를 항상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괄호를 쓰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거는 모두 이제 변수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last name을 홍이라고 해놨다고 해보면 name 플러스 last name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다 계산을 해서 스트링으로 뱉어주기 때문에 네, My name is Joyce, I'm 2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유용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달러 표시를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내가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달러 표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백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escape 문자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this is $2예요.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있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실 여기 뒤에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달러 뒤에 A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변수라고 지금 얘가 생각을 하죠. 하지만 변수가 아니라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백슬래시를 써주시면 이게 문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슬래시는 프린트 되지 않아요. 보시면 네, 그냥 달러 표시하고 A가 나오죠. 네, 여기까지가 바로 스트링 템플릿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여기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슬래시 2개를 써주시면 한 줄 주석이 되고요. 여러 주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줄 주석은 이런 식으로 슬래시 별 슬래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 줄로 주석을 다는 걸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커맨드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전체 주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눌러주시면 다시 되돌아오고요. 자 이제 조건식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스트링 템플릿은 한번 더 지워줄게요. 한번 두 수를 넣어서 어떤 수가 더 큰지를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일단은 인티저를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두 가지 수가 들어올 겁니다. a 콜론 인트 b 콜론 인트 두 가지 수가 들어오고 리턴은 뭘로 하죠? 인티저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이 펑션 바디 안에서는 어떤 게 더 큰지를 한번 봐줘야 될 거예요. if a가 b보다 크다면 리턴 뭘 하면 될까요? a를 하면 되겠죠. else return b를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뭐 다른 언어와 크게 다를 건 없죠. 이제 코틀린은 이 위의 식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이 조건문이 포함된 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정확히 같은 내용인데 이제 훨씬 코드가 간결해져서 실제로 코딩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는 if a가 b보다 크다면 return a를 하고 아니면 b를 해라. 코틀린에서는 그 사막 연산자 있죠. 이거 있죠. 그 return 자바에서 보면은 a가 b보다 큰가 맞으면 a를 리턴하고 아니면 b를 리턴해라. 이러한 사막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자동 타입 추론으로 여기 보면은 int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네, 어쨌든 똑같은 두 개는 똑같은 형식이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식은 바로 if였어요. 그리고 if만큼 자주 쓰이는 게 코틀린에서는 whe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체크 넘버라고 하죠. 그리고 인티저를 하나 받아볼게요. 스코어 인티저를 받고 리턴 타입은 없습니다. 자, when은 다른 언어에서 스위치의 역할을 대체를 하는데요. when에 그 변수로 받은 파라미터로 받은 스코어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게 만약에 0이면 화살표 print this is 0 이렇게 해주고 1이면 print ln this is 1 이렇게 해주고 2 아니면 3이다. 2 아니면 3일 수 있죠. 그러면은 print ln this is 2 or 3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게 다 아닌 경우에는 I don't know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when의 기본적인 거는 이제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복수 정답 인정 가능. 그러니까 복수로 써주셔도 되고 이제 모든 게 다 아닐 때는 else로 빠진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펑션 같은 경우는 이 else를 써주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when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var b는 when core가 1일 때 1을 리턴을 해주고 2일 때 2를 리턴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리턴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when이라는 게 마치 여기서 이렇게 리턴식으로 썼던 것처럼. 근데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else를 항상 써주셔야 합니다. else.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건지 else는 뭐 3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지 화살표를 까먹었죠? 써주셔야지 이제 문제가 없이 이 when을 익스프레션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when 스코어가 in 하고 90에서 100까지일 때 you are genius. 이거를 프린트 ln에 써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in 10점에서 80점 사이다 라고 하면은 not ba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한국 사회에죠. 90에서 100점 아니면 뭐 그냥 하네 이런 거죠. 네, 그럼 만약에 80에서 90 사이면 어떻게 될까요? 엘세 빠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이렇게 빠지면 됩니다. 이거는 역시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익스프레션으로 사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when은 써주시면 된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스코어에 한번 1을 넣고 프린트 한번 B를 해볼게요. B 하고 아까 배웠던 스트링 템플릿을 사용해서 B 값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체크 넘버 해서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this is 1 나오죠. B1 나오죠. 여기 B1이니까 1 나오고 OK가 나온 이유는 이 점수 1이 어디에도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else로 빠지면서 OK가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조건문이었던 if와 when의 사용법입니다. 아까 제가 막 이거는 익스프레션이고 이거는 익스프레션 아니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 이제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요. 이게 두 개 차이점이 뭔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해를 해야지 자바와 코틀린이 어떤 점이 좀 다른지도 이해를 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뭐냐면 자, 위에서 우리가 쓴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뭔가 뽀짝뽀짝을 해서 값을 만들면 표현식입니다. 자, 볼게요. 자, 뭔가 뽀짝뽀짝해서 이때 값을 만들죠. A 아니면 B라는 값을 만들 거예요. 만들면 이거는 expression입니다. 자, 봅시다. 이 when 있죠. when이 값을 만드나요? 아니죠. 지금 이거는 어떤 거 실행을 하도록 만드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when은 문장으로 쓰인 거예요. 스테이트먼트로 쓰인 거예요. 하지만 이때 when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뭔가 뽀짝뽀짝해서 이 1 아니면 2 아니면 3을 리턴을 하죠. 그래서 이때 when은 expression으로 쓰인 겁니다. 이 함수 역시 expression인지 statement인지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틀린의 모든 함수는 expression입니다.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유닛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는 코틀린에서 expression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void라는 리턴 값이 없는 함수 형태가 존재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expression이 아니라 statement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코틀린의 모든 함수, 그래서 코틀린의 모든 함수는 expression이며, 그러니까 아무리 리턴 값이 없더라도 유닛을 반환을 하고요. if문이 자바에서는 스테이트먼트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면은 이제 코틀린에서는 익스프레션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스테이트먼트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역시 when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 익스프레션은 뭔가 뚱땅뚱땅 뭐 해서 값을 반환하면 익스프레션이고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해 명령을 지시하는 문장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먼트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어레이와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배열과 리스트죠. 이거 두 개는 정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이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미 할당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딱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리스트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immutable 리스트, 그냥 리스트라고 쓸게요. 두 번째로는 mutable 리스트가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mutable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한 거고 immutable 리스트는 말 그대로 수정이 불가능한 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그 어레이와 리스트를 초기화를 해볼게요. 어레이 오브로 어레이를 초기화해 주시면 됩니다. 리스트. 그러면 리스트는 어떻게 초기화할까요? 리스트 오브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뭐 1, 2, 3을 초기화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딱 초기화가 완료가 됐어요. 어레이가 추가되었고 리스트 역시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하나만 해야 될 필요는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으로만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array 2 해서 array of 1 그리고 string 타입, 뭐 플로트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동으로 타입을 초론한 게 인티저로 하는 게 아니라 any 타입으로 초론이 됩니다. 리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롱 타입으로도 해도 any 타입으로 지정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레이는 뮤타블입니다. 즉 값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요. 사이즈를 뭐 변경하지만 않는다면 뭐 만약에 어레이의 인덱스 0번의 값을 3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네, 3으로 바꾼다 하면 가능하고요.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리스트는 지금 총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리스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뮤타블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는 값을 변경 못하는 읽기 전용입니다. 뮤타블 리스트는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한 리스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리스트 0번째를 2로 바꾼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스트의 원소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레이와 다르게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get 0으로 가져올 수만 있는 거지 뭐 가져와서 어떤 값에 넣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리스트 한번 가보시면 컴뱃 누르시고 누르면 돼요. 가보면 인터페이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은 있지만 뭐 set터라든지 뭐 set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지만 뮤터블 리스트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보면 리스트는 get이 있죠. 그리고 뭐 is empty 비었니 안 비었니 뭐 contain 이거 가지고 있니 사이즈 뭐니 이런 거는 다 있어요. 여기 바로 아래 뮤터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add와 remov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 안에 추가하고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다 같이 뭐 다른 리스트로 추가하는 것도 되고 뭐 다 지우는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보면 여기 set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인덱스를 어떤 값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게 뮤터블 리스트에는 포함이 돼 있죠. 뮤터블 리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그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한번 뮤터블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array 리스트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array list of라고 하면은 array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인티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 2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은 되지만 초기화를 해주시고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array list add 10을 추가를 하면은 이 array 리스트에 10이 추가가 된 거예요. 20도 추가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뜬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계속 이게 추가하고 뭐 지우고 이러면은 값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어레이 리스트의 참조값 자체는 변하지 않죠. 즉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 뭐 리스트 A라는 게 있어요.
또 리스트 B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값은 여기를 가리킵니다. 이 값이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소 값이 바뀌지 않는 거니까 이 val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예를 들면은 약간 철수의 집에 주소가 있고 뭐 영희의 집에 주소가 있잖아요. 이제 그 안에 가족 구성원들은 이제 학교도 나갔다 들어오고 막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주소 자체는 변하지 않죠. 집 주소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참조값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해서 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게 오류가 되죠. val cannot be reassigned. 다시 할당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레이 리스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레이와 리스트, 그리고 리스트 안에서도 그냥 리스트와 뮤타블 리스트는 뭐가 다른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원래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이게 너무 뭐 아는 얘기 아니면 뭐 조금만 다르네 뭐 다 똑같네 이러실 수 있지만 뒤로 갈수록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을성을 가지시고 네.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댓글 남기지 말아주세요. 저도 조절이 안 돼요. 말이 빠른 게. 그래도 최대한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말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반복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리스트를 먼저 배운 게 바로 리스트랑 어레이 리스트를 바로 포문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저의 성경지명. 오케이. 자, 반복문 가볼게요. for와 while. 자, for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써볼게요. for문을 돌려줄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어레이 리스트를 var 뭐 할까요? student array list of 조이스, 제임스, 또 누구 있어요? 제니, 또 누구 있을까요? 제니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배우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어쨌든 자, 이제 포문을 돌려볼게요. for name in 어디 student. 자, 보시면 이 in이라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반복 조건문을 쓰는데요. 이 스튜던트 안에 있는 이 원소들을 하나하나 반복을 해서 이제 총 4개 있으니까 4번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intln 스트링 템플릿을 이용해서 name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 name이라는 변수는 이 조이스, 두 번째로는 제임스 이렇게 넣어서 출력을 계속 해줄 거예요. 간단하죠?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메인에서 이거는 지워주고 for and while 해주면 네, 조이스, 제임스, 제니, 제니퍼 4번 반복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for I in 1부터 10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1부터 10까지 한번 돌려봐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저게. 그래서 뭐 만약에 뭐 1부터 10까지 다 더하고 싶어. 썸은 이렇게 하고 이 썸 초기 값을 정해줘야겠죠. 썸을 0이라고 하고 이 썸은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프린트 ln 썸을 해주면 자 이제 1부터 10까지 계속 더해준 값이 나오겠죠. 자,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네, 어쨌든 줄여라 라고 나오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하면 55가 나오겠죠. 돌려보면
자, 55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부터 10까지 스텝 2라고 하면은 스텝을 밟아라 이거잖아요. 두 칸씩 가라.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1, 3, 5, 7, 9 더하면 1, 3, 5, 7, 9 더하면 2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운 투도 있습니다. 10, 다운 투 1 이렇게 해주면 10부터 차례로 19, 8, 7, 6, 5, 4, 3, 2, 1까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1, until 100 하면은 이거랑 다른 게 뭘까요? 이거랑 다른 점은 이제 100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부터 1 until 100은 1부터 99까지를 즉 99번 포문이 돌아가는 거고 1.100은 1부터 100까지 100번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거죠. 이거랑 어레이 리스트 돌려주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while은 똑같아요. 인덱스를 한번 정해줍시다. 인덱스를 0이라고 하고 인덱스가 10보다 작을 때까지만 해줘라. 프린트 커런트 인덱스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커런트 인덱스는 인덱스이다 라고 하면 하지만 언제나 코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계속 0만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플러스를 안 해줘서 그런데 이때는 저 왼쪽에 저 빨간색 버튼,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멈춰주시고 네. 왜 안 됐죠? 왜 계속 0이 출력이 되죠? 바로 인덱스 플러스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0이 갱신이 안 되니까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가끔 실수를 한답니다. 네, 그러면 0부터 9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0이 출력이 됐나 보면 이거 더하기 전에 인덱스를 출력을 해줘서 처음 값도 출력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게 while입니다. 이거 말고 인덱스랑 함께 하고 싶은 경우는 정말 간단한 게 있습니다. 이 name, 인덱스와 name, in student 하는데 그냥 해주지 마시고 student 하고 with index 이 펑션을 뒤에 붙여주시면 인덱스와 이름을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번째 학생 해서 네임을 해주면 되죠. 근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대부분 0부터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면 보면 첫 번째 학생 조이스, 두 번째 학생 제임스, 세 번째 학생 제니, 네 번째 학생 제니퍼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for와 while문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7번째로는 코틀린에는 논룰과 룰러블 타입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바와 다른 코틀린만의. 그거를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혹시 그 NP 자바 하면서 많이 들어본 적 있나요? 누 포인트 엑셉션. 누 포인터 엑셉션이라고 하는 건데 NP는 누 포인터 엑셉션으로 자바에서 코딩을 하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거는 컴파일 시점에서 자바에서는 컴파일 시점에서 잡을 수가 없고 런타임에서만 잡히기 때문에 이제 돌려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을 해봐야 이 플레이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코딩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컴파일 시점에 다 잡아줄게 하고 나온 게 바로 물음표입니다. 물음표가 뭘까요? 자, 우리가 보통 변수를 지정할 때 이렇게 했죠. 제 이름 조이스예요. 계속 지금 주입식 교육. 제 이름 기억하시라고. 이제 조이스죠.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눌이면 안 됩니다.
non-null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누리면 안 되는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누리면 되는 타입은 뭘까요? var null name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뜨죠. 왜냐면 non-null 타입에 지금 null 넣었으니까 널이라고 할까요? 널이 좀 낫나요? null보다? 널. 오케이. 널이라고 할게요. 자, 물음표 하나만 붙여주면은 이게 이제 널러블 타입이 돼요. 널러블 타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null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간단해요. 이제 물음표를 하나 넣느냐 안 넣느냐로 이제 null이 될 수도 있고 null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null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물음표를 마지막에 붙여주시면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물음표를 꼭 넣어줘야 되니까 항상 여기 그 타입을 생략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타입을 생략을 해도 돼요. 생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논-누ll 타입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누ll 타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물음표를 붙여야 하니까 타입을 생략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펑션을 이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얘가 누리면 안 돼요. 얘가 누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체크를 해줘야겠죠.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링 클래스에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 그러니까 모든 문자열들을 대문자로 바꿔주는 to uppercase를 사용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name in uppercase 하고 저 name을 사용을 해서 name, to uppercase라고 해봅시다. 자, name 같은 경우는 to uppercase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펑션을. 왜냐하면 non-null 타입이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역시 스트링 타입으로 non-null인 거죠. name in uppercase 변수도. 근데 문제는 이 null name과 같은 null이 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보시면 var null name in uppercase 하고 자, null name에 to uppercase 하면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조금 뜨죠. 이게 뭐냐면 얘가 지금 누린지 아닌지 몰라서 얘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체크를 해주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음표를 붙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이 null name이 null이 아니면 to uppercase를 하고 만약에 null이면 바로 얘는 null을 반환합니다. 이 전체가 null을 반환하게 돼요. 이 전체가 null을 반환하는 거를 얘가 추론을 해서 이 스트링 타입도 nullable 타입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간단한 거 하나만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뭐 if null이 아니면 이걸 해라, null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던 거를 이 간단한 연산자 하나만으로 딱 처리를 한 거죠, 코틀리는. 그리고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 이렇게 에러를 주니까 나중에 가서 얘가 누릴 때 그러니까 나중에 런타임에서 오류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 지금 오류를 이제 알려주죠. 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누리야? 누리면 누를 반환하고 누리 아니면 얘를 실행하고 아셨죠? 자,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연산자를 해볼게요. 왜 엘비스 프레슬리 연산자일까요? 엘비스 연산자일까요? 맞춰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45도, 아니 90도 이렇게 하면 엘비스 프레슬리란 거 알 수 있어요. 이 머리 모양이 엘비스 프레슬리잖아요. 너무 귀엽죠? 제가 지은 거 아니고 원래 있는 이름이에요. 오케이. 이거 뭐냐면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누를 반환을 하죠. 얘가 만약에 누릴 경우에는 그냥 누를 반환을 하는데 만약에 디폴트 값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성을 룰러블 타입으로 역시 줘서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죠. 당연히 여기 물음표를 써줘야겠죠. 왜 누릴 수 있는 타입은 말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full name을 줄 건데 자, 풀네임은 제 first name에다가
바로 레스트 네임을 더한 거겠죠? 근데 레스트 네임이 누릴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no rest name이라고 그거 no rest name을 반환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rest name이 누릴 경우에 괄호도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띄어쓰기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한번 프린트 ln으로 플레임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올라가서 늘 체크를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만약에 레슨 네임이 있어? 누리 아니야? 하면 레슨 네임을 출력을 하면 되고 만약에 레슨 네임이 없으면 no 레슨 네임을 출력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준 거죠. 있어? 없어? 없으면 이거 써. 이렇게 한 거예요. 자, no 레슨 네임 나왔죠? 만약에 여기에 제가 홍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한번 다시 돌려봅시다. 이번에 누리 아니니까 그냥 레슨 네임이 출력이 된다는 거. 조이스 홍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이게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니라 엘비스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사실 이 엘비스 연산자와 물음표 연산자 못지않게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느낌표 두 개인데요. 물음표와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컴파일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눌 아니야. 이게 눌러블로 타입이 지정이 돼 있긴 한데 내가 이거 눌이 아닌 거 보증해 줄게 할 때 쓰는 게 바로 느낌표 두 개예요.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펑션이 인자로 어떤 스트링을 받는데 이게 누를 타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죠. 왜냐면 이게 누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면 이제 눌러블 타입이잖아요. 눌러블 타입과 얘는 당연히 오류가 나죠. 근데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절대 여기에 눌이 들어올 리가 없어. 내가 눌이 들어올 리가 절대 없어. 하늘이 두 쪽 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느낌표 두 개를 찍어주면은 이제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이거 절대로 누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라고 이제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는 그냥 이제 뭐 모든 거를 쓸 수 있는 거죠. 뭐 uppercase로 또 다시 아까 했던 거를 해보면 이 이후로는 그냥 이제 이거 쓰지 않고도 눌 타입 체크해주지 않고도 왜냐면 이미 여기 위에서 눌이 아님을 확신을 시켜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써주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쓰는 걸 지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확실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눌이 들어가게 되면은 눌 포인터 엑셉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정말 확실하게 눌이 아니지 않은 이상 이거를 쓰는 거는 지양을 해주시고 이거 많이 써주시고 아니면 이거 엘비스 연산자를 사용을 하시거나 그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편해서 자주 쓰게 돼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let 함수를 이용해서 not 누린 경우에 어떤 특정 구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똑같은 거에다 쓸게요. 이메일이 뭐 있다고 쳐봅시다.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메일이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메일이 이거를 누리라고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만 이게 방금 보시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는 이유는 이게 논 타입인데 왜 이걸 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줘야지 얘가 지금 얘 눌 체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이메일이죠. 이메일인데 이메일이 눌이 아니면 이걸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let 함수가 저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let은 이제 자신의 리시버 객체를 람다식 내부로 옮겨서 실행하는 구문이에요. 이제 이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 함수 let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제 자신의 이제 리시버 객체 여기서는 이제 이메일을 람다식 내부로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눌이 아니라면 이 안으로 이 이메일을 옮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print ln 하고 my email is email. 자, 이메일 대신 it을 넣어줘도 됩니다. 여기 위에 있다시피. 자, 만약에 이메일이 눌인 경우 이 안에 있는 프린트 ln은 전혀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세이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변수를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결과를 봐보세요. 한번 이메일에 눌도 넣어보시고 그냥도 해보시고 한번 직접 돌려보세요. 이거 눌 타입 정말 중요하고 정말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컴파일러가 뭐라 하거든. 그래서 한번 배울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눌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은 클래스를 바로 배워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또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 찍고 자고 이래요. 어쨌든 또 날이 밝아서 토요일 아침 마지막 기본 강의의 마지막 챕터인 클래스를 한번 배워볼게요. 클래스의 상속, 클래스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컨스트럭터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싹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Flex practice. 네,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일단 메인 엔트리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자, 일단은 코틀린이 자바와 다른 점은 꼭 그 파일 이름이랑 클래스 이름이랑 일치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클래스도 한 파일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자바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저는 뭐 대부분 그냥 자바처럼 그냥 클래스 이름이랑 파일 이름이랑 맞추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추천도 해주죠.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뭐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일단은 어떻게 클래스를 정의하냐라고 하면 비슷해요. 사실 클래스 하고 뭐 사람, 휴먼 클래스를 한번 만든다고 치죠. 자, 우리의 첫 번째 클래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휴먼이에요. 그 안에는 프로퍼티랑 이제 펑션이 들어갈, 메소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떤 메소드를 할까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eating cake. 당연히 사람이면 케이크를 좋아하겠죠? 제가 케이크를 좋아해서요. 저만 좋아해요? 저는 케이크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네, this is so yummy. 네,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var human 하고 자바에서 객체를 만들 때는 new 키워드를 써줬죠. 하지만 코틀린에서는 이런 키워드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human 하고 eating cake 하면 네,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레드벨벳 케이크를 제일 좋아해요. This is so yummy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의 구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 프로퍼티도 정의해 줄 수 있겠죠. var name 이렇게 하면 this human's name is human name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줄 수도 있겠죠. Human's name is Joyce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이름을 객체를 생성할 때 꼭 정의해주고 싶은 거예요. 꼭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체를 생성할 때 정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컨스트럭터, 즉 생성자를 이용하면 되죠.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바와 코틀린은 약간 다른데요. 이제 자바라면 이런 식으로 해줬겠죠. human
하고 여기 생성자 넣고 생성자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초기화 블록을 따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줬을 겁니다. 근데 코틀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단은 기본 생성자를 사용을 하려면 여기에 constructor라고 해주고 이제 이름을 넣고 싶은 거죠. name 하고 string으로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요. 이런 식으로 받아서 여기에 할당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름이 민수야. 민수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안 넣으면 에러가 나오는 게 컨스트럭터에 이 이름이 필요한데 이름이 넣지 않았으니까 네. 스트링을 넣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고요. 민수를 넣고 해주시면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민수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 생성자고요. 지금 네임에 이렇게 형광펜 표시가 된 이유는 이 프로퍼티 네임 있잖아요. 이 네임과 컨스트럭터에서 쓰이는 네임이 같으니까 그냥 컨스트럭터의 val, name, string으로 사용을 해 이 말이에요. 즉 두 번 쓰지 말고 그냥 컨스트럭터에만 한 번을 써라. val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쓰면 이제 사실 이게 프로퍼티로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역시 생략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디폴트 값도 줄 수가 있어요. 디폴트 값은 뭐 anonymous 그냥 익명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컨스트럭터가 이 디폴트 값을 주게 되면 이거 생성자뿐만 아니라 이게 없는 빈 생성자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아까 보면은 이 민수라는 이름을 넣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가 났죠. 근데 var stranger 하고 stranger 맞죠? 하고 human 이렇게 해도 생성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디폴트 값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human name 말고 한번 이 stranger의 name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돌려보면 이 디폴트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nonymous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생성자에서 코드 블록을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코드 블록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ini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이 클래스를 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어떤 이제 동작을 하고 싶은지를 적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intln new human has been born. 예이 이렇게 congratulations 뭐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주 생성자의 일부라서 이게 생성이 됨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이제 코드 블록이 돕니다. 이 말을 주 생성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부생성자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새로운 아이가 2명 태어났어요. 지금 이렇게 2개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2번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제 주 생성자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거고 주 생성자뿐만 아니라 또 부생성자도 여러 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바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었죠. 자, 클래스 person에 이제 생성자를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이름만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름과 나이를 넣을 수 있는 거 2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버로딩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거랑 똑같이 만약에 코틀린에서 하고 싶으면 어떨까요? 바로 constructor라는 부생성자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constructor 이름은 있죠. 이름이 있으니까 name string 라고 해주고 나이도 한번 받아봅시다. int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요. 이게 오류가 나는 이유는 항상 부생성자는 이 주생성자 있죠? 주생성자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this라는 에어거를 사용을 해서 this라는 에어거를 사용을 해서 name을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name이 여기에 자동으로 상속이 되고 ln My name is and
is all 라는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이 컨스트럭터가 사용을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엄마. 자, 이름 쓸게요. 규리는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스트링으로 나오면 안 되죠. 인트로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쓰면은 이 컨스트럭터가 사용이 되면서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안 쓰면 회색이죠. 쓰면 이제 색깔이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초기화만 해줘도 초기화에서 프린트 ln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 지워볼게요. 지우지 말고 주석 처리합시다. 자, 맥에서 주석 처리하는 방법은 커맨드 누르시고 슬래시 누르시면 자동으로 주석 처리 됩니다. 윈도우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때 좀 이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위에 있는데 이거 먼저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주 생성자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컨스트럭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init 블록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스트럭터 블록이 실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위임해 주는 거요. 보시면 주 생성자가 없으면 이 위임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주 생성자를 없애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오류가 아니라 이제 추천이 떠요. 추천이 뜨는 게 뭐냐면, 자, 이거를 그냥 primary 주 컨스트럭터로 사용을 하는 게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주 생성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성자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다 넣어주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여기다 옮기고 얘를 인슈로 옮겨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터 2개 만들어주는 걸로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상속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인터페이스 상속은 3강에서 앱을 만들면서 이제 보면서 배울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클래스 상속은 자, 한번 이렇게 휴먼 클래스 말고 클래스 코리안 클래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기본 생성자는 없고요. 주 생성자는 없고 한번 휴먼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보고 싶어요. 상속을 받으려면 extend 대신에 뭐 자바는 extend를 썼죠. extend를 썼는데 이거 대신에 코리안하고 콜론하고 휴먼 클래스를 상속을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왜 이게 떴을까요? 이 코틀린의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파일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은 파일 내에 있더라도 이게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오픈을 해줘야 합니다. 오픈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이제 오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 혹시 자바를 배우신 분들 중에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바로 이 부모의 클래스를 자식의 클래스에 오버라이딩 한다, 즉 덮어 씌운다라는 느낌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ing a song. 뭐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메소드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코리안 객체를 만들어요. 이 객체를 만들면 사실 코리안 객체는 이 싱을 쓸 수가 있죠. 싱어송을 쓸 수가 있는 게 이 부모 클래스를 이제 받아왔으니까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사용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랄랄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게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부모 생성자를 지금 불렀으니까 new human has been born 이게 나오는 거겠죠. 자, 근데 이 싱어송을 코리안이 부르는 싱어송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즉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이 메소드를 이 클래스에서만
특징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이 클래스에서 다르게 사용하고 싶을 때 우리가 보통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자, override라는 에약어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sing a song. 사실 자바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됐었어야 돼요. 근데 오버라이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이 오픈을 해줬던 이유랑 똑같아요. 보시면 자, human is final. sing a song in human is final이에요. It cannot be overridden. 파이널이기 때문에 네가 오버라이딩 할 수 없어 라고 말했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도 오픈 해주면 오버라이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은 어떻게 할까요? 랄랄라 하겠죠. 랄랄라 하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싱어송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한국어로 랄랄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싱어송도 사용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슈퍼를 사용하면 되겠죠. 싱어송 이렇게 해주면 얘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랄랄라 그리고 랄랄라. 네,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아봤어요. 사실 프로퍼티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My name is 자, 이때 name을 쓸 수 있는 이유는요. 이때 human을 상속을 할 때 human은 constructor에서 이 name을 받아오잖아요. 근데 디폴트 값을 정해줌으로써 생성자의 파라미터가 없는 것까지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노니머스를 이 name으로 받아온 거예요. 현재 지금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를 썼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돌려보시면 네, anonymous.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extend는 그러니까 상속은 하나밖에 못합니다. 클래스 자바 똑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상속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프로퍼티와 생성자를 함께 쓸 수 있는지 굉장히 간결하죠. 사실 이게 짧아 보이지만 자바로 하려면은 몇 줄은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클래스를 만드는지 등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final이라는 점, 네. 그리고 new 생성자는 더 이상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는 여기까지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클래스가 사실 데이터 클래스도 있고요. abstract 클래스 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3강에서 배우면서 한번 해볼게요. 3강에서 앱을 만들면서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클래스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되도록이면 2강 역시 1강을 읽기 전에 바로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럼 저 2강에서 뵐게요.